우리 부산 지역의 최고의 입지이고 그동안에 정말 부촌으로 자리매김했고 여러 가지 바다 조망권에 대한 것들은 확보되기 하기 위해서 고층으로 신축을 한다라는 그런 조합원의 결의가 있었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함으로 인해서 추가 분담금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해서 최근에 높이 조정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강남구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 일대의 압구정동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구역은 서울시에서 특별계획으로 잡아서 높이를 최고 90층 내외 이상까지도 허용을 했지만 추가 분담금 증가 우려 등으로 인해서 65층에서 70층 이하로 결정을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적인 사업기간에 비교해서 2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사업기간을 줄여서 양호한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시, 지자체, 그리고 정부,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각각의 욕구를 채우려다 보니까는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최근 들어서 유행하는 말이 입주를 할 것인가, 입관을 할 것인가 라는 말이 나와 있을 정도로 사업기간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긴 합니다. 인기 주거지역 중심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는 조금 부담금이 늘어나더라도 빨리 입주를 하자라는 욕구가 커지면서 사업 시작서부터 입주까지의 기간이 매우 단축되는 경향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이 내 집 마련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도 해주고 있고 또 투자적인 목적에서 가격 상승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그러한 재테크 수단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주택인 재개발, 재건축 대상 주택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사업기간 동안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 부담도 다소 낮춰지는 경향이 있고 또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 매매 가격 또한 올라가서 투자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일정 사업 진행이 돼서 이주 단계가 되면은 이주비라고 하는 목돈도 이주비 절차를 거쳐서 지급되기 때문에 자금 활용에 대한 것들도 커지는 반면에 자금 투입에 대한 것들도 매우 적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조금 길더라도 좋은 곳에 초기에 적은 돈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시겠다라는 무주택자와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는 인기 주거지역 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노후주택을 구입을 해서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기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사비가 급등을 하고 그리고 신규 아파트 분양성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마다 사업에 대한 사업 수익성이 매우 떨어지거나 유지가 되는 곳이 분명하게 선별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인기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그리고 남구 일부 지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조합 방식에서 많이 발생되어 왔던 각종 비리라든지 그다음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데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탁 방식을 통해서 비리 없고 투명하게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조합 방식 예로 보면은 뭐 5년, 10년 조합 결성하기까지도 언제 될지 모릅니다. 확실은 하지만 의사결정을 빨리 한다는 면은 사실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소유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잘 있는 거죠. 뭐 조합 방식은 부정부패가 많기 때문에 진행이 느릴 수 있다. 하지만 신탁 또한 마찬가지예요. 누가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권이 개입되고 하는 건 똑같아요. 신탁 회사를 해지를 한다는 건 사실 아주 힘들어요. 설사를 한다고 해도 이미 모든 비용들은 다 지불을 해야 돼요.
상가 소유자들한테는 이제 지하 1층에 어떤 공간을 개발할 거고 거기에 나오는 지상층에 있는 확보된 용적률은 아파트 소유자한테 돌아감으로써 용적률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아파트 한 동을 추가로 지음으로 해서 아파트의 어떤 소유자가 건축 분담금 자체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가 소유자들한테는 분양권을 조합 분양가가 아닌 일반 분양가로 제공할 걸로 지금 논의되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상호 아파트와 상가 간의 갈등 구조가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면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 인가 거쳐서 관리 처분하고 이주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저희가 예상으로 하는 거는 2033년 지금으로부터 8년 후 조합이 만약에 좀 더 빨리 조합 설립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예상을 하고 하면은 공사 기간은 뭐 적어도 한 48개월 아니면 40개월에서 48개월 정도 4년 정도 잡고 2033년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반 분양분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분담금이 하나도 안 나올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뭐 남천 삼익비치 정도의 분담금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한 2억 5천, 3억 정도의 수준으로 같은 평수로 갔을 때. 장단점은 사업이 원활하게 조합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신탁 방식으로 갈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이 될 수 있지만 그에 따라서 각종 수수료가 나갈 수 있다라는 즉 비용적인 측면이 부과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직접 시행하는 방식은 비용은 들어가지 않지만 복잡하고 긴 사업 방식을 조합이 직접 해야 하는 것에 따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은 장단점이 있지만 그 어느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조합과 조합원들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도 부산으로서의 사직야구장이 부산에서 야구가 시작된 곳이라면 북한 야구장은 구도 부산이 좀 더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복합 야구장으로서의 야구장 플러스 레저, 먹거리, F&B 내지는 호텔까지도 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관광자원의 확대 또는 관광자원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한 야구장이 아니라 시너지는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페라하우스 바로 옆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문화와 스포츠가 연계된 하나의 부락이 우리 북한 원도심에 있다. 그 원도심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을 갖춘다. 그거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었지만 부산만이 가능한 저는 드림의 어떤 부장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야구장을 통해서 뭔가 원도심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인구가 다시 모일 것이고 인구가 모인다 그러면 주택 거래에 대한 또는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히 양호한 요건이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시너지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북한 재개발 자체가 조금은 어려워지고 있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자라는 측면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엑스포를 통해서 좀 더 확장하자. 근데 엑스포가 이제 걸리지 않는 바람에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허브 도시를 구축을 지금 시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글로벌 허브 도시의 매개가 될 수 있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와 더불어서 북한 재개발이 매개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원도심 활성화의 큰 매개의 야구장, 북한 야구장 개발이 저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의심치 않고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모인 인구들을 통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원도심이 다시 확장될 수 있다면 결국은 양극화된 부산, 그러니까 소위 동부산과 서부산 또는 동부산의 일부 지역에 대한 선호가 이제 중부산, 원도심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부산이 그만큼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요인들을 스스로 확장할 수 있다.
지금 원도심에 만들려고 하는 복합야구장이라든가 오페라하우스라든가 둘 다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서울에 없는 겁니다. 결국 서울에 없는 어떤 시설들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서울에서의 소위 역외자본 유입이 그만큼 좀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그 경험을 해운대 마린시티를 통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 20년 강남 규제를 통해서 집값이 부산 집값이 오를 때 서울 사람들이 선호하던 바다뷰를 보기 위해서 마린시티 쪽에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역외자본 투자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와 반대로 다시 한번 부산이 역외자본 유치라든가 일자리 창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오페라하우스나 복합야구장 개발이 어느 정도 잘 추진만 되면 제가 볼 때는 마린시티 이외에 또 원도심이 서울 역외자본에 유입될 수 있는 좋은 장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